안녕하세요. 홍정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3D 형상 데이터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3D 객체 형성, 그리고 객체 형상 데이터 조립, 객체 형상 데이터 검증, 형상 데이터 수정,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3D 객체 형성을 보면은 작업 환경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작업 환경을 설정에는 스케일 설정, 그리고 화면 구성 등이 있고요. 스케일 설정은 3D 출력물의 정확도와 여러 객체를 조립할 때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3D 프린터용 출력물 모델링을 위해서 단위를 밀리미터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에 자동 저장 기능이 있다면 반드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D 프로그램의 자동 저장 기능에 대해서 보면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에 비해 3D 프로그램의 경우에 컴퓨터의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여서 예기치 못하게 다운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자동 저장 기능을 설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의 사양이 워낙 좋아져서 이런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이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저장을 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 저장을 해 놓는 게 실제로 어렵게 모델링한 것들을 저장을 안 해가지고 그 파일을 날리는 그런 낭패를 겪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어 취소 기능 회수는 복잡한 객체의 경우 높게 설정해 두면은 수정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취소 기능을 할 때 그 횟수를 갖다가 복잡한 객체의 경우에 높게 설정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 횟수는 횟수입니다. 요 오타가 있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3D 객체 생성 과정인데요. 2D 라인 그리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작업 지시서를 보고 2D 라인으로 단면을 제작한 후에 3D 모델링을 해야 하는 객체의 경우에는 먼저 2D 라인을 제작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모델링 툴에서는 스케치를 먼저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과정 동안에 퓨전 360에 대한 실습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퓨전 360에서 실제로 2D 스케치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2D 라인의 제작은 2차원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 작성된 파일을 3D 디자인 소프트웨어 내부로 불러들여서 작업하여도 되고, 그 다음에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자체 기능을 이용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선, 원, 호, 사각형, 다각형, 텍스트 등의 2D 객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스케치된 그림이나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 최대한 동일하게 라인 생성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선이나 원이나 호를 그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 아래에 나오는 3D 객체를 만드는 이러한 작업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익스트루드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2D 라인을 그린 다음에 돌출 모델링을 가지고 3D 객체로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쉬운 명령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배포한 지금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실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2D 라인이 준비가 되면 3D 객체 생성 도구를 이용해서 3D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2D 라인을 이용해서 3D 객체를 제작하는 방법에는 돌출 모델링, 익스트루드라고 해서 간단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입 모델링, 회전, 로프트 모델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돌출 모델링은 좀 간단하고요. 여기서 이제 수입 모델링과 회전, 리발브, 그리고 로프트 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퓨전 360 크리에이트 탭에 있는 수입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라는 명령어는 이러한 형태 원의 프로파일이 경로를 따라서 미끄러듯이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의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있는 이러한 형태의 그 스케치가 수입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의 퓨전 360을 통해서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퓨전 360을 올려놓고요. 여기에서 스케치를 먼저 할 거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치할 면을 클릭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스케치에서 우리가 전구의 윗부분에 있는 라인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라인을 활용해 가지고 여기서 전구 윗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을 한 다음에 위로 쭉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원형을 그린 다음에 아래로 내려서 이러한 스케치를 하나 만들고요. 자, 다음에 이렇게 스케치를 만든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쪽에다가 원을 그려가지고 해당 프로파일을 수입으로 돌릴 텐데요. 이 원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패스에다가 원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패스를 선택하는 형태로 이렇게 평면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평면에다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원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여기에 반지름이 지름이 10mm인 이런 원을 하나 그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스케치가 나타나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수입이라는 명령어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수입이라는 명령어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어떤 수입 패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입을 할 그러한 내용을 지정을 하고요. 다음에 패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패스를 선택을 하면은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전구의 윗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입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그 수입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리발브라는 회전 명령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도 관련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리발브라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발브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명령어입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원과 선이 있을 때 리발브란 명령을 사용해서 이 원을 선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면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형태의 그림으로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 2, 3D 디자인에서 실질적으로 명령어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축과 이러한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우리가 그러면 리발브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어떠한 변형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컨스트럭터에 있는 리발브라는 명령어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을 클릭하고 엑시스는 이러한 축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360도를 적용을 하면 이러한 형태의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내용들이 리발브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리발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리발브 명령어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로프트 모델링, 로프트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2D 라인을 이용해서 객체를 만드는 부분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로프트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 2, 3 디자인을 사용했던 사용자들은 기억을 하듯이 로프트라는 명령어는 1, 2, 3D 디자인에도 존재했고, 다음과 같이 두 개 이상의 프로파일을 연결해서 형상을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화면의 왼쪽 상단에 있는 이렇게 원과 사각형 이 두 개의 형상을 스케치 프로파일을 연결을 해서 하나의 솔드 형상으로 만드는 그러한 명령어입니다. 자, 그럼 퓨전 360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퓨전 360을 열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에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해당되는 스케치할 면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타나면은 우리는 바닥면에다가 일단은 사각형을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을 하나를 그리고요. 자, 사각형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는 공중에다가 우리가 원을 그려야 되는데요. 공중에다 원을 그리기 위해서 공중에 스케치할 수 있는 면을 우리는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 스케치할 수 있는 면을 만드는 게 옵셋 플레인인데요. 옵셋 플레인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면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평면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원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올립니다. 50mm 정도 올리고요. OK 버튼을 누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원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스케치 해가지고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한 번 더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스케치를 할 공중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센터 포인트 서클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40mm 정도 예, 그러한 서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그럼 이렇게 스케치를 가지고 우리는 로프트라는 명령어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로프트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의 첫 번째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솔리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OK 버튼을 눌러서 로프트라는 명령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로프트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퓨전 360 2D 라인으로 이제 3D 객체 만드는 걸 퓨전 360이나 오토데스크 1, 2, 3 디자인 이러한 모델링 예시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여기서 3D 객체 생성을 가정해서 2D 라인 없이 3D 객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쪽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2D 라인 없이 3D 객체를 만드는 방법에는 기본 도형을 이용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형을 이용한 모델링, 폴리곤 모델링, 그리고 CSG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CSG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CSG 방식은 Constructive Solid Geometry 방식이라고 해서 기본 객체들의 집합 연산을 적용하여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집합 연산은 합집합, 교집합, 사집합 연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컴바인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바인은 여러 개의 솔리드를 결합하거나 분리하는 부분인데요. 수학의 합집합, 그리고 교집합, 차집합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컴바인에는 이렇게 합집합 개념인 조인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솔리드가 하나로 합쳐지는 형태의 개념입니다. 다음은 차집합 개념인 컷이 있습니다. 요거는 둘 중에 하나의 솔리드를 빼는 겁니다. 하나의 솔리드에서 하나의 솔리드를 빼는 형태로 가는 거고요. 다음은 교집합 개념인 인터섹트가 있습니다. 인터섹트는 두 개의 교집합 부분만 남겨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퓨전 360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디파이의 컴바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두 개의 솔리드, 하나의 정육면체하고 구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버디 이렇게 찍었을 때 버디 1, 버디 2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modify 명령을 가지고 combine 명령을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타겟 버디를 하나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타겟 버디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다음에는 여기서 툴 버디를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조인인 경우에 이렇게 OK를 누르면은 이쪽에 보였지만 버디 1하고 버디 2가 하나의 버디를 합쳐지게 됩니다. 이 두 개가 하나의 솔리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다시 이걸 갖다가 언도를 누르면은 이렇게 바디 1하고 바디 1 두 개가 다시 생기고요. 자, 이번에는 컴바인 명령을 가지고 이번엔 자, 타겟하고 그 다음에 툴 버디를 누르고요. 이번엔 조인이 아니라 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컷을 해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비어진 형태로 나오는데 여기서 OK 버튼을 누르면 역시 바디 하나로 남겨져 있고 이렇게 이 부분이 비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컷은 진행이 됩니다. 자, 다시 언두를 해가지고 두 개의 솔리드를 유지를 시킨 다음에 이번에는 모디파이에 컴바인을 눌러가지고 다시 타겟 버디를 지정하고요. 툴 바디를 지정한 다음에 이번에는 컷이 아닌 인터섹트를 하면은 이러한 형태로 실제로 교집합 부분만 남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OK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만 남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컴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CSG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연산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다음에 C 객체 생성 과정에서 객체 병합 및 수정이라고 있는데요. 개별 객체가 만들어지면 하나의 객체로 병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폴리곤 편집을 통해서도 수정을 할 수가 있죠. 다음에 수정 도구를 이용해서 크기, 각도, 위치, 두께, 부드러움 정도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상 데이터를 조립하는 부분인데요. 형상 데이터 조립 방법에는 복잡한 형상을 가진 3D 객체의 경우에는 부분을 따로 제작한 뒤 하나의 형상으로 조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부품을 가지고 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객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형상을 구현할 때에도 각각 제작된 객체를 하나의 형상으로 합치는 조립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 부분은 교재 109페이지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분 형상 제작인데요. 하나의 객체로 조립할 부분 형상들을 제작할 때에는 모두 동일한 작업 환경을 이용을 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동일한 좌표계와 동일한 스케일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조립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객체 조립 부위의 크기와 두께가 일치되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객체 조립에 대한 부분을 보겠는데요. 부분 형상이 준비되면 객체들을 하나의 공간으로 불러들여서 조립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부분 형상을 각각 만들고 하나의 공간으로 불러들여서 조립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는 다른 파일에 존재하는 객체들을 불러올 수 있는 병합 기능이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하여 병합할 객체를 한 공간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부분 형상들을 병합할 위치에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3D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병합 기능을 이용하여 하나로 조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객체를 조립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는데 순서대로 첫 번째로 부분 형상 확인을 합니다. 부분 형상을 병합하기 전에 각각의 형상이 3D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객체 병합을 하는데요. 객체 병합 기능을 이용해서 부분 형상을 하나의 객체로 합칠 수 있고 병합 기능은 여러 개의 형상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가 폴리곤을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연결할 두 면을 선택한 뒤에 폴리곤 연결 기능을 적용해서 두 면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연결할 두 면의 크기가 동일하면
연결된 부분의 크기도 일정합니다. 자, 다음에는 작업지시의 디자인 도면과 형상 데이터를 비교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객체 형상 데이터 검증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110페이지이고요. 그래서 작업지시의 디자인 도면과 형상 데이터를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업지시의 디자인 도면과 형상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아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가 전체 형상의 모양과 크기를 비교하는데요. 작업지시의 디자인 도면과 조립된 3D 형상의 크기와 모양을 비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요거는 뭐 인스펙션, 산업에서도 많이 중요하게 이제 서로 검사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탑, 프론트, 레프트 도면과 형상을 비교하는 건데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작업 지시서에 표시된 탑, 그리고 프론트, 레프트 도면과 조립된 3D 형상의 탑, 프론트, 레프트 뷰를 비교를 합니다. 그 세 번째가 이제 각 부분의 수치를 비교하는 부분인데요. 각 부분의 크기, 그리고 두께, 각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이점이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크기나 두께, 각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차이점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네 번째로 조립 부위의 연결 비교입니다. 하나의 객체로 조립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조립 부위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차이점을 파악하고 수정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업지시서의 디자인 도면과 형상 데이터를 비교해서 차이점이 파악되면 수정할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를 이용해서 수정 내용을 작성을 하고요. 세 번째로 차이가 나는 부분의 명칭과 크기, 두께, 방향, 각도에 대해서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객체 형상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하고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도면과 형상 데이터를 비교를 하고 차이점을 파악하고 수정 내용을 작성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네 번째로 형상 데이터를 수정하는 부분인데요. 자, 형상 데이터 수정하는 부분은 첫 번째 데이터를 수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된 형상 데이터와 디자인 스케치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형상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서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수정 기능을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 수정하는 것들은 디자인 스케치하고 차이점 파악한 다음에 형상 데이터를 수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첫 번째로 크기와 두께, 각도를 수정하는 부분인데요. 작업지시서의 도면과 모델링된 3D 데이터의 크기 및 두께, 그리고 각도의 차이가 있다면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Modify, 수정은 일반적으로 Modify 기능인데요. 수정 도구를 이용해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크기,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각 뷰에서 크기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측정된 크기가 도면과 다르다면 스케일 기능이나 객체의 속성값 설정을 통해서 크기를 수정합니다. 이때 수정하고자 하는 축이 바르게 선택되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도의 경우도 수정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지 확인 후 각도를 수정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2D 라인을 수정하는 부분인데요. 2D 라인으로 단면이나 경로를 작성한 경우에는 2D 라인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는 각 작업을 스택이나 레이어 형태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D 작업 후에 3D 작업을 했더라도 2D 부분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각각의 작업을 하나로 병합하지 말고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 2D 객체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인 점과 선을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2D 객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스케치한 걸 얘기하는 거죠. 점에 대한 수정 기능은 점 삽입이라든지 점을 삭제, 점 분리, 점들의 병합, 점을 기준으로 공유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선에 대한 수정 기능은 선 삽입이나 삭제, 분할, 연결, 이러한 형태의 작업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D 도형에 대한 수정 기능은 2D 도형을 합친다든지 아니면 도형에 대한 집합연산,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형상 데이터 수정에서 폴리곤을 수정하는 부분인데요. 폴리곤 수정은 폴리곤을 구성하는 하위 객체인 점, 선, 면의 수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점에 대한 수정 기능은 점을 삽입하거나 삭제, 분할, 병합, 점의 위치 이동이 되겠고요. 선에 대한 수정 기능은 선 삽입, 선 삭제, 선 분할, 선 연결, 선의 위치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에 대한 수정 기능은 선택한 면을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면의 넓이를 늘리거나 줄이기, 면과 면을 연결하기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을 퓨전 360의 예를 든다면은 Create Form 기능에서 실제로 이러한 액션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정렬하기 기능인데요. 객체 조립을 위해서 정렬 기능을 이용하면 기준점을 중심으로 정확한 위치에 객체를 배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부드럽게 처리하기 기능인데요. 최종 결과물의 연결 부위나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 필렛 등의 기능을 이용해서 출력물을 부드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퓨전 360의 스케치 필렛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렛 명령은 이렇게 사각형의 스케치가 있으면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모서리 부분들을 부드럽게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퓨전 360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퓨전 360에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탑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탑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필렛을 하기 위해서 우선 투포인트 렉탱글로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이 50 그리고 반대쪽 면도 50인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 필렛을 해보겠는데요. 필렛 명령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한쪽 모서리를 할 때 한쪽 모서리와 그리고 반대쪽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필렛을 해서 실제로 그 모서리의 반지름, 필렛의 반지름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20mm로 해서 한쪽 그 면에 대해서 필렛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또 다른 면에 대해서 필렛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필렛을 선택을 하고요. 이번에는 그 모서리를 선택하지 않고 꼭지점, 필렛의 꼭지점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한 번에 필렛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꼭지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필렛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부드럽게 처리할 때 이 필렛 부분에 대해서 여기 동영상을 좀 보았고요. 다음에는 이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인데요.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작업 지시서의 도면과 모델링된 3D 데이터의 차이점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수정 기능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수정할 수 있는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기나 두께, 그리고 위치 이동, 그리고 각도의 수정은 기본 도구를 이용해서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돌출 모델링의 돌출 정도는 폴리곤 편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음에 회전 모델링과 스윙 모델링, 로프트 모델링의 경우에는 2D 라인 편집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구의 폴리곤 모양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폴리곤의 점과 선, 면 편집을 통해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에는 구부리기, 그 다음에 비틀기, 늘리기, 트림, 그리고 익스텐드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수정 도구가 존재하며 적절한 수정 도구를 선정하여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정하기인데요. 선택한 수정 방법과 도구를 이용해서 도면과 일치하도록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 확인인데요. 수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2과목의 넙스 모델링의 3D 형상 데이터 편집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